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대 본과 공부의 시발점이 되는 이 고락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락에 대한 후기 이런 것들은 다른 유튜버 분들이 많이 이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고락의 악명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좀 최상위권으로서 이 고락이 해부학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또 이제 이 고락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많은 예비 본과생분들, 예과생분들이죠. 이 고락과 해부학을 별개의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왜 그러냐면 이 골학, 해부학 해가지고 별도의 학이 붙어가지고 이게 별도의 과목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고락은 해부학에 포함되는 과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제 해부학에 대한 일반적인 것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 아나토미, 해부학이라고 하는 건요, 시스테믹 아나토미, 계통해부학, 그리고 리저널 아나토미, 국소해부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이 국소해부학, 리저널 아나토미는 무엇이냐? 이 우리의 몸을요, 이 부위에 따라서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이제 머리가 있죠. 이거 head, 이제 목, neck, 여기 thorax, 가슴 부위, abdomen, 이제 복강, 그리고 pelvis, 골반, 그다음에 이제 upper limb, 이제 lower limb 이런 식으로 배우게 되는데요. 모든 해부학 거의 예외 없이 이 시스템이 아니 리저널 아나토미로 배웁니다. 이게 부위별로 배워요. 이 부위별로 배웠을 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 장기간의 상호 위치적인 관계라든지 어떤 이 연결, 장기간의 위치, 그다음에 이제 연결이라고 하면요 무엇이냐면 혈관 이런 것들, 신경이 우리 어떤 장기나 근육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주행을 하는지, 또 그것들의 또 상호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죠? 뭐 어떤 거는 어떤 혈관이 어떤 혈관 앞으로 나오고 뭐 이런 관계가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이 시스테믹 아나토미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계통해부학, 쉽게 말해서 이 외피계, 이 피부죠. 피부, 그다음에 뼈, 근육, 호흡기 이런 것을 따로따로 배우는 것을 계통해부학이라고 합니다. 이 계통해부학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것들의 이제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관을 시킬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특히 이제 그 장기의 모양과 이제 기능을 또 연관시키기 더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생리학으로 따로따로 개를 배우긴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이 기능과 이 형태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계통은 해부학으로 배운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한 장점은 있습니다만은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각각의 이 시스템의 연결을 알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 림프,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순환기, 신경계 이런 것들이 어떤 장기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따로 배워야 된다. 결국은 이 리저널 아나토미로 회귀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리저널 아나토미로 배우게 되고요. 예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 신경계와요. 신경계와 골격계는 계통해부학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이 신경계는 이제 신경해부학으로 배우고요. 골격계는 이제 오스테올로지, 그래서 이제 고락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결국 계통해부학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 오스테올로지 역시 아나토미의 일종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왜 고락만 계통해부학으로 배울까요? 물론 이 신경해부학이 있습니다만은 이유가 좀 달라요. 이건 이제 나중에 신경해부학을 따로 영상을 찍으면 그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주제가 고락이기 때문에 고락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볼게요. 왜 계통해부학으로 고락을 배울까요? 어,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결론이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했을 때 이런 이유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베리에이션이 가장 적어요. 무슨 말이냐? 이 베리에이션이라는 건요, 이 해부학 실습 때 여러분들을 굉장히 이제 당혹시키게 할 그런 존재들인데요. 혈관 이런 것들이 이론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어, 가령 뭐 서브클레비안 아터리에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아터리가 나간다 이론적으로 배우면요. 뭐 실제로는 여기서 막 이게 나가 두 번째 게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베리에이션 변이라고 합니다. 변이. 기능상의 문제는 없는데 생김새가 달라먹은 이런 친구들이죠. 근데요, 뼈는요 206개 베리에이션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뭐 폴리덱틸리라 그래서 뭐 어, 손가락이 많고 이런 것들 있죠. 다지증 이런 환자에서는 뭐 뼈가 더 많고 이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가장 베리에이션이 적어요. 가장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스테이블하다. 이게 이제 동의어죠. 스테이블하다. 안정적이죠. 그래서 이걸 랜드마크로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이 뼈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때요? 장기 자체도 스테이블하죠. 물론 뼈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부서지고 뭐 이러긴 합니다만은 이게 단단히 우리 몸을 지탱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기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단단하고요. 따라서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을 하기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피부에서 이 부분을 만진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만져집니다. 쉽게 만져져요. 근데 막 예를 들어 이 근육 좀 살이 쪘거나 이러면 이 근육 결이 잘 안 보이겠죠. 굉장히 몸매 좋은 사람들만 이 겉으로 근육이 보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몸매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이런 거를 랜드마크로 쓸 수 있겠냐라는 거죠. 뭐 수술을 하는데 어디를 잘라야 되는데 이 근육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쉬울까요? 아니죠. 그래서 가장 그 랜드마크로서 기능하기 좋은 게 이 뼈입니다, 뼈. 그래서 랜드마크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걸 따로 배우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근육을 이렇게 배우게 되면요. 상지나 하지 이런 것들을 보면 컴파트먼트 구획을 나눕니다. 근데 이 구획을 나누는 게 기준이 뼈예요, 뼈. 그래서 이 티비아랑 뭐 다리를 예를 들면요. 피빌라 얘네 두 개의 앞에 있다. 그러면 이제 엔테리어 컴파트먼트 앞에 있는 구획 이렇게 되고 뒤에 이 다리 이제 종아리죠. 거기는 또 포스테리어 컴파트먼트 그리고 뭐 레터럴 컴파트먼트 이거에 이제 가쪽에 있으면 이런 방역 용어는 이제 따로 그러니까 배우시면 되는데 어쨌든 간이 그런 방향을 기준으로 뼈의 방향 그러니까 뼈와의 방향을 기준으로 구획을 나눠요. 그래서 랜드마크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잘. 바로 이 소화기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배울 때 어렵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뼈가 이 뒤에 있거든요. 뒤에 있겠죠. 척추가. 그리고 이 앞에는 그런 어떤 뼈로 지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 장기들끼리 그 사이에 뼈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뭐 혈관 이런 것들이 아주 지저분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 여기 배울 때 이 공간 개념이 아마 헷갈리실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뼈가요. 그 랜드마크로서 기능하는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해부학으로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해부학을 배우면 대충 어디에 어떤 장기가 있다를 배우기 쉬워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뼈는요, 제가 이제 비교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비교적 독립적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 아까 근육도 그렇고 대부분의 장기, 신경과 뭐 혈관 이런 것들이 지나간다 그랬죠.
이런 다른 장기들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그 동맥, 신경 이런 거에 고유한 이름이 붙습니다. 이름이 붙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해부학에서 중요한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인데 유독 뼈는 그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뼈가 그럼 뭐 지배를 안 받느냐 이건 아닙니다. 뼈에도 혈관이 들어가고요. 그 혈관을 뭐 이제 뉴트리언트 아트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굉장히 그것들의 중요성이 좀 상대적으로 덜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비교적 좀 독립적이에요. 다른 그 계통과는 달리 비교적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로 배웠을 때 그런 이해가 어렵고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고락을 계통해부학으로 배우는 게 그런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고락을 먼저 배울까요? 눈치 빠른 분들은 랜드마크로 기능하니까 먼저 배워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맞습니다. 그 기능이 이제 첫 번째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얘기를 안 드렸는데 이거는 좀 개인적인 의견인데 시행착오에 아마 기회를 주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본과에 공부를 하는데 가장 본과스러운 과목 중에 하나가 고락이에요. 이제 암기량이 많고요. 그러니까 기간 대비 암기량이 많고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땡시라는 것도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본과 과목의 이제 좀 특성을 잘 반영한 과목이면 틀림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말했듯이 비교적 독립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해부학과 그런 연관성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습니다. 이 위치 관계 이런 거는 당연히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한데 우리가 오스테올로지에서는요 이 뼈의 구석구석을 배워요. 뭐 에피콘다일이라고 그래서 뭐 볼록 튀어나온 거 뼈에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 그다음 뭐 트로켄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루브 뭐 이제 뼈에서 이렇게 이제 홈 같은 거를 그루브라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구조가 어디에 있고 그것들의 이름이 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배웁니다만은 해부학 때 그거 거의 안 써요. 여러분부터 얘기하면 거의 안 씁니다. 진짜 독립적인 과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로 물론 일부 학교에서는 그게 해부학 할 때 고락 지식을 계속 낼지 그건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거 뭐 근육의 오리진 인서션이라면 근육이 이는 곳 그러니까 근육이 시작해서 붙는 데가 있겠죠. 그런 지점에 대한 고유 명사의 느낌으로 시험에 나올 수는 있어도 이 뭐 고락적 지식 그 자체만을 가지고 시험을 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과목 자체도 좀 독립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시행착오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나는 한번 그냥 딱 강의록을 다 보고 하는 게 좋으신 분들도 있겠고 촉보 위주로 보는 분들도 있고 이게 이 고락이 원래는 선배님들이 이걸 했거든요. 해주셨어요. 근데 최근 추세는 중앙적으로 교수님들이 그냥 진행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하기 굉장히 편한 면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방법을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해부학 할 때는 다른 방법을 좀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에 그런 개념이 저는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이 고락을 바라볼 것인가 이걸 이제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이상한 구조물에는 이유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렇게 튀어나온 걸 뭐 에피콘다일, 트로켄터, 파인걸 그루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구조물에는 이유가 있어요.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에피콘다일에는 근육의 인서션과 오리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 구조 앞뒤로 신경이 뭐 지나갈 수가 있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 두 개밖에 없어요. 뭐 근육, 리가먼트, 텐던. 근육이 붙는 게 텐던이죠. 뭐 어쨌든 간 이런 것들이 붙는 그런 위치로서의 구조가 하나가 있고요. 첫 번째가 뭔가가 붙는다. 뭔가 지나간다. 이게 두 개밖에 없어요. 뼈는요. 뼈끼리 만난다도 있겠네요. 뼈끼리 만난다. 이 만나는 게 관절이라고 하는데 이 관절의 생김새마다 이 움직임의 가동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뼈끼리 만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중요한 것이 될 테지만 결국은 이렇게 큰 틀이 없어요. 이 고락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신경을 쓰면 좋아요. 제가 왜 별로 이거를 지금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냐면 여러분들이 시간적으로 이거를 생각해 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루브, 오, 신기하네. 여기는 뭐가 지나갈까라고 이렇게 막 느끼면서 이 고락을 배우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지나고 나면 보이는데 그때는 절대 못 봅니다, 이거를. 그래서 저 이제 현실적으로 족보를 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족보를 위주로 결국은 공부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고락에 땡시가 있을 수 있고 이론 시험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느 것이 됐든요 중요한 게 중요한 거예요. 가령 뭐 팔에서 이 에피콘다일이 나올 겁니다. 근데 거기 이제 뒤에 지나가는 어나 너브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뭐 팔꿈치를 이제 박았을 때 어나 너브가 뭐 손상이 된다든지 올레크라논과도 관련이 있고요. 어쨌든 이런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전부 어디에 있겠어요? 족보에 있죠, 족보에. 그래서 이 족보를 중점적으로 결국은 보시라. 요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의대 본과의 어떤 학습법이나 이런 거에 이제 방향타 역할을 하는 게 고락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예습을 하라고 권장드리진 않을게요.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딱 하라는 대로 했을 때 내가 이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 학습법을 고쳐보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좀 포기를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마음 편하게 나는 다른 거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성적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하는 그런 과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오늘 이 고락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 고락을 앞두신 분들은 굉장히 어떤 막연한 불안감이나 기대감, 또 설렘, 짜증남, 뭐 온갖 감정들이 공존을 할 것 같은데 많은 이제 선배님들, 의대생 선배님들이 이미 다 겪었고 그런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겁먹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남들 하는 것만큼 해보시고 또 이런 방법 이렇게 바꿔보시고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